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흥민 경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LS 이적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경기가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전 경기인 콜로라도전이 끝난 지 10일이 넘게 경기가 없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손흥민이 뭐라도 더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LA 다저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월드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잠깐이라도 모습을 비출까 기대했거든요. 또 미국 NBA 농구 리그도 얼마 전 개막했다 보니까 혹시나 손흥민이 농구 경기장에서 포착될까 계속 찾아봤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만큼 손흥민이 이번 플레이오프 경기에 엄청 진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안 팔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오스틴전 맹활약이 기대되는데 그건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8강 1차전을 분석하면서 핵심 선수로 손흥민이 많이 언급된 건데요. 일단 당연하게도 손흥민이 소속된 LAFC는 손흥민이 가진 스타 파워를 강조했습니다. 1차전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홈 복귀전이다. 두 선수는 10월 9일 토론토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BMO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손흥민이 영국에서 이적한 8월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치른 10경기에서 합쳐서 20골을 넣었으며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리그 최다 기록인 18골 연속 득점까지 기록했다라면서 손흥민이 이번 오스틴전의 핵심 선수라고 봤죠. 게다가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알려드리자면 손흥민 덕분에 LAFC는 최초로 하이브 기획사와 이번 1차전에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오스틴과의 1차전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는데 K-팝 노래에 맞춘 화려한 조명쇼를 포함해서 한국식 바베큐 같은 한국 음식들도 대접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럼 또 당연히 주인공은 손흥민이 되겠죠. 손흥민과 BTS 멤버인 뷔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올여름에 뷔가 먼저 손흥민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할 때 알려졌었는데요. 손흥민의 이번 MLS 플레이오프 데뷔전 때 BTS 멤버들도 경기장에 방문할지 궁금합니다. LAFC와 하이브가 협업한다는 기사에는 딱히 언급이 없긴 하지만 한번 기대해 보시죠. 한편 LAFC의 상대팀인 오스틴 FC 측에서도 손흥민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스틴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프리뷰에는 손흥민의 공격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면서 거의 패배를 직감한 듯 했는데요. LAFC는 최근 오스틴전 패배와 콜로라도전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MLS에서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슈퍼스타 공격수인 손흥민을 영입한 이후로 6연승을 달리면서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올랐다. 손흥민이 10경기 9골 3도움을 올리는 활약으로 LAFC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탄탄한 공격진을 보유하게 됐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앞서 언급한 6연승 기간 동안 팀의 18골 중에 16골을 넣었다라면서 손흥민이 합류한 LAFC의 공격력이 매우 강해서 이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스틴의 니코 에스터베즈 감독 역시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엄청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충분한 스피드를 가진 선수고 1대1 상황에서는 안이나 바깥 모두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다. 오른발과 왼발 모두 슛이 좋다. 아래로 파고들어서 공을 뺏어낼 수도 있고 방향 전환까지 가능하다. 시야도 좋다. 정말 완벽한 선수다라면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합류한 뒤로 LAFC의 공격이 막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감탄하면서 손흥민은 LAFC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리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흥부 듀오가 함께 뛰기 시작한 이후에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골이나 어시스트를 만들고 있다. 아직 어떤 팀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손흥민을 방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건지 고민이 될 정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심지어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맨이라는 오스틴 쪽 언론은 아예 1차전 패배를 예측하는 의외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오스틴 FC는 LAFC에 비하면 약체팀이다. 오스틴에 대한 기대치는 자체 라커룸을 제외하면 크지 않다. 라스베가스 베팅 업체들에 따르면 오스틴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최약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LAFC의 공격진 때문이다. 10경기에서 9골을 넣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득점왕 경쟁에서 2위를 차지한 부안가도 있다 라면서 최종 스코어를 2대0
LAFC 승리라고 했죠. 뭐 아무리 그래도 보통 오스틴 쪽 언론이면 1대1 무승부라고 예측해줄 법도 한데 너무하네요. 네. 어찌됐든 실제 이번 시즌 동안 오스틴은 LAFC를 상대로 2번 만나서 모두 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워낙 딸려서 오스틴 쪽 매체여도 쉴드가 불가능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오스틴은 올 시즌 서부 컨퍼런스에서 34경기 동안 단 37골로 득점력 꼴찌거든요.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울프란 선수인데 교체 포함 정규 시즌 34경기 모두 출전했는데도 고작 7골에 그쳤고 포지션도 미드필더입니다. 어시스트는 8개로 그나마 더 많긴 한데 골만 보면 느즈마키 합류한 손흥민보다도 더 적은 게 현실입니다. 공격수인 바스케스와 부카리는 각각 5골, 3골로 흥부 듀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반면에 LAFC는 쉬운 5골로 서부에서 2위입니다. 손흥민은 물론 메시에게 아깝게 친 득점왕 2위 부안가도 있으니까 공격력은 잽이 안 됩니다. 대신 오스틴의 강점은 그나마 수비인데요.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4경기 45실점으로 최소 실점 5위 팀이라고 할 수 있고 LAFC는 40실점으로 최소 실점 3위입니다. 수비에서는 공격보다 격차가 더 적다는 뜻이죠. 골 득실을 계산해 보면 오스틴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로 나오는데요. 골 득실만 보면 리그 중하위권 수준인데 놀랍게도 최종 순위는 리그 6위였습니다. 네. 오스틴 말고 하위권인 리그 11위부터 15위는 다 골득실대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스틴만 순위가 높다는 건 분명 숨겨진 한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틴은 필드골보다도 코너킥이나 프리킥으로 득점을 하는 건데 실제 LAFC를 이길 때도 보면 결국 세트피스로 한 골 넣고 어떻게든 실점을 안 해서 1점 차로 간신히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3월에 있었던 경기와 10월에 있었던 경기 모두 똑같이 코너킥 실점이었습니다. 필드골은 전혀 없었다 보니까 졌다고 해도 오스틴이 무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체팀인 오스틴의 밀집 수비를 다른 LAFC 선수들이 못 뚫어낸 게 문제인데 그건 손흥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결국 LAFC가 오스틴한테 무득점으로 진 건 공격진들의 실력이 딸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매체들의 분석과 실제 결과처럼 손흥민과 부안가가 있는 LAFC의 공격력은 리그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명이 있고 없고의 경기력은 천지 차이죠. 네, 그래서인지 LAFC의 체른둘로 감독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에서 최고의 선수 2명이 없다면 그 공백은 어떤 걸로도 메울 수 없다. 모든 팀이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모두 제자리에 있고 여러 번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오스틴과의 1차전에 자신감을 보인 건데요. 많은 팬들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경기인 만큼 손흥민이 플레이오프 최초 헤트트릭 한번 폭발시켜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